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오늘 아침엔 매일경제는 삼척 울진에서 일어난 산불 재난특보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일보 일면 기사 좀 보겠습니다. 초강력 산불, 원전 LNG 위협한다라고 하는데 경북 울진에는 한울 원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삼척에 LNG 기지가 있는데 이쪽으로 산불이 벌릴까 밤새 이 소방 당국이 노심초사했습니다. 다행히 산불은 한울 원전과 LNG 기지를 피해 북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사진을 보면요. 어제 저녁 강원 삼척시 원덕읍 고정마을 일대가 산불로 인해서 이렇게 시뻘겋게 불타오르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6천여 가구가 긴급 대피를 했고요. 축구장 6천 개 넓이의 임야가 불에 타는 소실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 주택 불타고 4천여 명이라는데 지금 현재 이재민은 한 8천여 명이 넘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재난 사태를 선포했고요.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강풍탄 울진 산불 축구장 4,600개 규모 피해라고 하는데 밤새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나서 축구장 8,500개 정도의 임야가 지금 불에 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소방당국에서는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한 상황이고요. 전국의 이 소방청 비상발동 2호가 발동이 돼서 각 지역에 있는 이 소방 헬기라든지 소방 인력이 대거 경북 울진 삼척 산불 현장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서 남쪽으로 다시 산불이 방향을 틀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강릉에서도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데 경북 울진 삼척 산불과 함께 강원도 강릉의 산불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릉 산불 현장에 장진철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자, 장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 이곳 강릉에서는 산불 두 건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우선 어젯밤 10시 15분쯤 강릉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휴게소 부근인 성산면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밤사이 확산 방지를 위한 차단선 구축을 벌인 뒤 현재는 헬기 한 대가 투입됐습니다. 성산면 산불은 큰 불이 잡혀 현재 잔불 진화 중입니다. 문제는 오늘 새벽 1시쯤 강릉시 옥계면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입니다. 초속 7m 정도의 강한 바람이 계속 불면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시작된 불이 인접한 동해 망산까지 번지면서 이 일대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산불과 인접한 동해고속도로 옥계부터 동해 구간 15km 구간은 오전 9시부로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불은 주택에서 시작된 불이 바람을 타고 산으로 번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끼 들고 이제 유리창을 깨고 뭐 촛불 갖고 불을 몇 군데 쏴지는 걸 목격한 사람이 잡았어요. 경찰들이 와서 산에 숨어 있는 걸 잡았어요. 강릉 지역 산불이 난 두 곳 주변 주민 60여 명은 현재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해 있습니다. 현재 옥계 지역에는 헬기 9대가 투입해 진화의 속도를 올리고 있는데요. 강릉에는 건조특보와 강풍특보가 내려지면서 산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소방당국은 어젯밤 소방동원령 1호를 발령한 데 이어 소방장비 추가 투입을 위해 오늘 새벽 5시 30분부로 동원령 2호로 격상했습니다. 전국 소방차 약 270대와 소방대원 약 700명이 강원과 경북 산불 진화에 투입됐습니다. 어제 낮 12시 45분쯤에 발생한 강원도 영월군 김삿간면의 산불도 아직 꺼지지 않고 있는데요. 어제 일몰 전까지 주불 진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였지만 해발 900m 높이의 급경사 지형에다 바람까지 초속 9m 안팎으로 강하게 불면서 헬기가 철수한 뒤 확산세를 보였습니다. 이곳 역시 주민 20여 명이 주민센터로 대피했습니다. 현재 영월에는 헬기 7대가 투입돼 공중에서 물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네, 경북 울진 삼척에서 산불이 크게 일어났고요. 이와 동시에 강원도 강릉 그리고 영월에서도 산불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시적으로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장 기자, 앞서 잠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이 경북 울진과 강원도 삼척에서 일어났던 산불, 조금 전에 소방 산림당국에서 브리핑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밤사이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한 방어선 구축에 나섰던 산림당국은 해가 뜨면서 본격적인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출이 시작된 6시 50분쯤부터 진화헬기가 투입됐는데요. 경북 울진과 삼척에는 진화헬기 약 60대가 투입돼 공중에서 물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경북 울진 한울원전과 삼척 LNG 생산기지 인근까지 근접한 물을 소방당국이 100대에 달하는 장비를 배치해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별다른 피해 없이 막아냈습니다. 이번 불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11배 정도인 3,300헥타르가량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내 최대 규모입니다. 산불 발생 지역 주변 주민 약 4천여 명은 인근 초등학교와 마을에 간 면사무소 등으로 대피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자, 장 기자, 과연 산불이 조기에 진화가 될 것인가 하는 점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우선 다행인 건 밤사이 강했던 바람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확산 속도가 늦어지고 공중에서 각 현장마다 진화헬기 수십 대가 물을 계속 붓고 있습니다. 또 지상에서는 공무원과 군인을 비롯한 진화대원들이 잔불을 정리하면서 진화의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산불 현장마다 조금은 다르겠지만 산림당국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주불을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강원도 모든 산지에 강풍특보가 발령돼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릉 옥계 산불 현장에서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네, 어제 밤 상황을 한번 화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이 지금 울진 내는 한울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이 산불이 최초 발화된 지점으로부터 한 11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아서 만약 산불이 이쪽 원전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면 아주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또 그 위에는 삼척 LNG 생산기지가 있는데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기 때문에 어제 산불이 밤새 이 북쪽을 향했었는데 다행히 산림당국과 소방당국에서 이 LNG 생산기지와 원자력 발전소로 산불이 번지는 것을 차단을 좀 한 상황입니다. 어젯밤 상황이 얼마나 긴급했는지 심우영 기자의 리포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 전체가 시뻘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도로변은 물론 논가밭, 비닐하우스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산 아래 주택 곳곳에서 불길이 치솟고 소방관들이 사력을 다하지만 진압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울진군 북면의 한 마을입니다. 불길이 강풍을 타고 주택을 덮치면서 소방관들이 불을 끄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들어갑니다. 아이고 어떡해. 제 불이 붙습니다. 아이고 왜 소방차가 왜 안 움직여. 산불은 어제 오전 11시 17분쯤 울진군 두천리 야산에서 시작됐습니다. 불은 바람을 타고 영덕과 강원 삼척으로 번지면서 주민 5천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주택과 비닐하우스 등 수십 채가 불타면서 큰 피해가 났습니다. 지금 집이 탈까봐 집안에 여기 물에 나가부터 막 뿌렸어요. 불이 저쪽에 있는 것부터. 그런데도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는데. 산림청은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소방청도 전국 소방동원령 1호에 이어 2호를 발령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울진과 삼척 등의 산불 영향구역은 축구장 4,600개 크기인 3,300헥타르로 추정됩니다. 소방당국은 밤사이 산불 진화에 소방인력 1,000여 명을 투입해 확산 차단에 집중했습니다. 또 일출과 동시에 헬기 57대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강풍으로 애를 먹고 있습니다. 밤새 한울원자력 발전소는 별다른 피해는 없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원전 주변에 방화선을 구축했습니다. 불이 삼척으로 확산해 국내 최대 규모의 LNG 기지를 위협하자 소방당국이 대용량 방사포 시스템을 배치했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네, LNG와 원전은 지켰습니다만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 인명피해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재민들은 밤사이에 체육관과 또 학교에 모여서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 표정을 김민수 기자가 전합니다. 주민 400여 명이 대피해 있는 울진 국민체육센터입니다. 임시로 마련된 텐트에 몸을 누워보지만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주민들 곁에는 가지고 나온 물건이 거의 보이지 않아 얼마나 황급히 탈출했는지 짐작해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못 가지 나오고 급하게 나오니라고.
그리고 여기서 뭐좀 컵라면하고 뭐 여기서 뭐 좀 해주더라고요. 이게 탈출했던 당시에 긴박했던 순간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농사 그 경운이 다니는 그 길로 빠져나왔거든요. 우리는 그냥 막 순식간에 그냥 바람 타고 이쪽으로 갔다 막 이런 식으로. 이번 산불로 울진 주민 4,600여 명이 체육관 등으로 대피해 머무르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산림당국이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면 집이 전소돼 돌아갈 곳이 없는 주민들을 위해 안전한 곳에 임시 조립주택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산불 상황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인지, 진화는 가능한 것인지 전문가와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화면에서도 보고 있습니다만은 산불이 아주 무섭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아주 강력한 강풍이, 태풍급의 강풍이 불고 있는데 밤 사이에 다행스럽게 원전과 LNG 가스 생산 기지는 좀 막아냈습니다. 그래서 좀 한시름 좀 덜긴 했습니다만은 워낙 강풍을 타고서 이 바람의 방향이 자주 바뀌고 있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이 산불의 어떤 방향이랄까 아니면 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우려 상황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어제 밤 사이에 이를테면 야간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진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당히 이제 북쪽으로 많이 확산이 된 상태거든요. 근데 북쪽으로 올라갔군요. 예, 그러니까 어저께 밤 방향으로. 어제 밤 동안의 주 바람 방향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제 바람이 형성됐기 때문에 아마도 상당 부분 북쪽으로 많이 올라갔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삼척 지역 그리고 삼척에 인접한 동해 인근 지역 정도까지는 화재가 어느 정도 확대된 상황으로 그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 이제 오늘 낮 동안에는 바람이 이렇게 강하지 않은 상태. 그리고 주로 이제 그 산 쪽에서 이제 해안가 쪽으로 바람이 형성되는 이런 바람의 이제 방향이 바뀌었군요. 일기예보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런 예. 상황으로 본다면 오히려 이제 북쪽으로 더 확산되는 이런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산 쪽에서 일반 민가 쪽으로나 이를테면 이 마을 쪽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화재에 예. 대한 진압이라든지 작전들을 좀 펼칠 필요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야간이 되면 다시 또 화재 진압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몰 이전까지 소방력 혹은 또 이제 산불을 진화하는 진화대의 어떤 능력들을 총동원해서 최대한 진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말씀드린 대로 사실 뭐 헬기라든지 또 여기 있는 소방대원들이나 혹은 또 이제 산불 진화대 예. 이런 부분들 총력을 좀 기울여서 사실 주간에 가급적이면 오늘 일몰 전에 어느 정도 이 화세를 좀 잡을 수가 있다면 큰 확산세는 어느 정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좀 예.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저녁에 이렇게 산불이 발생을 하면서 소방 헬기도 투입하지 못했고 소방 인력을 대거 투입하기 굉장히 어려워서 날이 밝자마자 이제 소방 인력과 소방 헬기가 대거 투입이 되는데 바람의 방향이 어제는 남동풍이 불면서 이 산불이 북쪽으로 올라갔지만 지금 바람의 방향이 북서풍이 불면서 다시 남쪽으로 산불의 방향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소방 동원령 2호가 발령이 됐다고 했거든요. 자, 소방 동원령은 뭘 말하는 겁니까? 소방동원력은 사실 이제 해당 지역의 소방대의 능력으로 혹은 또 이제 인력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예. 주변의 다른 지역 혹은 전국적으로 소방력에 대한 부분들을 동원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명령인데요. 예. 소방력 동원령 1호, 2호, 3호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1호 같은 경우는 전국에 있는 소방력에 이를테면 이제 그날 근무하는 소방력의 5% 범위를 이 지역으로 집중시킬 수 있을 정도. 그다음에 2호 같은 경우는 10%, 또 가장 강한 3호 같은 경우는 전국의 소방력의 20% 정도를 해당 예. 지역으로 출동시켜서 집중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명령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는 2호 조치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 지금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타 지역의 소방력들도 거의 한 10% 유유의 전체의 한 10% 정도까지는 해당 지역으로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수님, 제가 이제 기사를 보니까 10년 만에 이 정도 규모의 산불은 일어난 것은 10년 만에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소방동원령 2호까지 발령됐던 산불로 인해서 그런 전례가 있습니까? 지난 고성 산불이 저는 생각나긴 하는데요. 예. 그 당시에도 사실은 전국의 소방 동원령이 발령이 돼서 전국의 예. 소방차가 한 800여 대 이상 이제 현장으로 출동을 했었던 그런 이제 사례들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도 소방력에 대한 부분들이 다소 이제 이 부족한 현상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예. 타 지역의 크고 작은 이런 산불이라든지 화재에 대한 부분들도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지금 해당 지역으로 온 소방력을 동원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현재 가용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현장에 필요로 하는 소방력을 동원하는 수준 또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예. 있겠습니다. 앞서 교수님이 민가 쪽으로도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산불이 민가 쪽으로도 향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아직 정확한 피해는 통계가 이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축구장 한 8,500개 정도의 임야가 불탔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임야 산들 근처에 있는 주택도 수십 채가 소실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산불이 민가로 내려오면 어떤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산불 자체, 이제 임야에서 산불이 났을 때랑 사실은 도심이나 마을로 내려왔을 때는 상당히 그 화재 양상이 다르거든요. 임야 같은 경우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물론 그 피해 면적이라든지 확산세는 굉장히 빠르긴 합니다만 앞서 말씀하셨듯이 인명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위험성은 상당히 크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사람들이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마을이나 도시 쪽으로 확대가 된다면 사실상 인명 피해라든지 또 기반 시설의 어떤 피해로 인해서 사실 2차, 3차 피해 또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재민이 대량으로 양산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후속의 수습이라든지 다시 생활로서 다시 복귀하는 이런 부분들의 문제도 상당히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이제 화재의 1차 피해뿐만 아니라 2차 피해 혹은 또 다시 회복하는 정상 생활로 돌아오는 상황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이런 도심 내로 화재가 확산되는 부분들 또 그리고 도심 같은 경우는 건물 단위 하나하나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사실 진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 이런 부분들의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자, 이 산불이 발생한 원인은 뭐 다양하겠습니다만 최근 계속되고 있는 건조한 어떤 날씨 상황, 그렇죠? 거기에다가 어제부터 갑자기 전국적으로 아주 태풍급의 강풍이 불었거든요. 이럴 때는 진짜 아주 조금만 불씨 하나도 엄청나게 큰 산불이라든지 화재로 바뀔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많은 분들은 우리가 불씨 자체가 불이 나는 원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불이 날 수 있는 환경들이 갖춰진 상황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뭐 봄철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건조한 기후가 계속되는 상황 여기에 또 바람까지 많이 분다면 평상시에는 단순히 그냥 불티 같은 것들로 끝날 것들이 이렇게 대형화될 수 있는 화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저께 밤에 발생했던 강릉 화재의 경우에도 단순히 울진화재에서 확산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러한 건조한 환경과 강풍의 상황에서 다른 불티, 점화원의 영향으로서 화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 지역은 꼭 산불의 확산 경로에 있지 않더라도 다른 지역에서의 화재 발생 가능성도 계속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서 청와대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화재 진압, 산불 진압에 만전을 기하라 특별 지시까지 내렸는데 청와대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송주영 기자 전해주시죠. 네, 청와대입니다. 이 시간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경북 울산 산불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금 전 문 대통령은 산불 종료 시까지 인명 피해 방지와 핵심 시설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조기 진화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밤새 인명 피해가 없었고 삼척 LNG 기지와 하늘 원전 등 핵심 시설이 안전하게 보호돼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재민이 다수 발생했으니 이재민 지원에 각별하게 신경 써 신속하게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직접 산불 현장을 방문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화재 진화가 우선이라는 판단에 일단 오늘은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청와대신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화재 진화가 어느 정도 이뤄진 뒤 현장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장이 산불 진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산불로 인한 이재민이 속출하고 있어 관련 일정이 추가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청와대는 현재 북한 미사일 발사로 서운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있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상황이 심각한 만큼 산불 관련 논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MBN뉴스 송주영입니다. 네, 아침에 뉴스 속보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송주영 기자가 얘기했듯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NSC 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이 삼척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도 굉장히 큰 사안이긴 합니다만은 북한이 조금 전에 또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벌써 두 번째 미사일 발사입니다. 어떤 맥락인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경진 기자 전해주시죠. 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8시 48분쯤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출입기자들에게는 미사일 발사 4분 뒤인 8시 52분쯤 문자메시지로 이 상황을 바로 알려왔습니다. 이번 발사체의 비행 거리, 고도 등은 재원 분석 중이라 정확한 내용은 이후에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상황에서 북한이 얼마 전 미사일 쐈고 오늘 벌써 두 번째로 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우리 대선을 앞두고 사전투표 이틀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의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정부는 분석하고 있습니까? 네, 존재감 과시로 봐야 할 텐데요. 오늘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서만 벌써 9번째 미사일 시험 발사가 됩니다. 이 대선 앞둔 도발에 청와대는 곧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소집했고요. 이 조금 전이죠. 10시에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엿새 전인 지난달 27일 쏜 미사일을 두고 우리 군은 탄도미사일로 규정했지만 이 북한은 정찰 위성에 쓰일 카메라 점검을 위한 중요 시험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북한의 평양 또 서쪽 지역 일대에 미사일 발사 징후가 의심되면서 우리 군은 북한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시 산불 얘기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산불이 번지면서 정부 당국도 긴박하게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여야 대선 후보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분주해졌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지역 근처에서 유세를 하다가 산불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가 이재민들을 위로했고요. 오늘 새벽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재민들이 대피해 있는 곳을 찾아가서 이재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자, 여야 대선 후보들 이 산불 문제를 그냥 두고 지켜만 볼 수는 없는 거겠죠. 직접 화면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잘 부탁합니다. 울진이 상태가 아주 심각한 것 같고 특히 이제 주택이 전소되는 바람에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들 보니까 정말 가슴 아픕니다. 이게 자연재난이라고는 하지만 일단 잘 수습하고 또 사후에 우리 이재민들에 대한 보호 조치나 이런 게 좀 더 강화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바람도 약간은 잦아지는 것 같고 좀 신속하게 화재 진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이 안 탄 데는 괜찮은데 집이 탄 데는 또 집을 줘드려야 되니까. 혼자 내주니까 가지고 네네. 나한테 한번 보살펴가지고 네. 울진 체육관에 국민 체육관에 이재민들이 많이 와 계시고 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라고 해서 영주 유세를 마치고 제천으로 이전하기 전에 그 어르신들 어떠신가 하고 좀 한번 뵈러 왔습니다. 그냥 손 잡아드리고 그리고 국가에서 화재가 진압되면 이분들의 그 주거를 다시 지어드리고 이렇게 절차가 좀 빨리 진행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네, 산불과 관련한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교수님 다시 산불 얘기를 좀 가겠습니다. 이재민들이 지금 긴급 대피해 있고 또 대한적십자사를 비롯해서 구호단체 또 정부에서도 이재민들 관리에 만전을 좀 기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분들의 주택 그리고 또 키우던 소와 같은 이제 가축, 축사라든지 모든 것이 다 불탔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지금 이 시간에 가장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지금 당장은 지금 이제 화재가 지금 아직 완전히 진압된 상황이 아니고 또 수습 복구가 이루어지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임시 거주소 지금 현재 이제 이재민 대피소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임시 거주 장소에서 이분들이 이제 생활을 하는 이런 과정들 또 이런 부분들 불편 없게끔 제공을 해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여기서는 단순히 뭐 이를테면 잠잘 곳, 뭐 식사라든지 이런 부분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이라든지 또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라든지 감염병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렇게 집단으로 이렇게 같이 이제 거주를 하게 되는 이런 비상 상황인 경우에 이런 이 감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소홀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까지 좀 방역에 관련된 부분도 철저히 신경을 쓰면서 우선 지금 현재 이 이재민 분들에 대한 어떤 이제 안정적인 어떤 생활 지원에 대한 부분들 지금 현장에서 지원이 필요하고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 이제 이분들이 다시 이제 다 진화가 된 이후에 생활로 복귀하실 때 이를테면 주거 환경, 이를테면 소실된 집을 어떤 식으로 보상해 줄 거죠. 다만 이제 이전에 이런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이재민들의 보상 과정에서 보면
당장에 빨리 가서 생활로 복귀하고 싶어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의 보상이 전액 보상이냐, 일부 보상이냐, 또 본인이 일부 부담해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의 갈등이나 또 이런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이재민 수도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사실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예, 주민 5천여 명이 지금 긴급 대피하고 있는데 이분들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뭐 소를 그냥 두고 왔고 또 키우던 반려견들도 그냥 두고 온 사람들도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강원도 쪽에 계신 분들, 산불이 발생했던 인근에 계시는 분들 특별히 이런 재난특보에 귀를 기울이셔서 피해가 없도록 만전에 대비를 좀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산불 관련된 재난특보 소식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내용들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